본 영상엔 토이스토리 4편의 스포일러가 일부 담겨 있습니다. 원치 않으시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묘한 KG 시청자 여러분, KG입니다. 무려 24년간 꾸준히 사랑받아온 디즈니 픽사의 토이스토리 시리즈의 최신작 토이스토리 4편이 6월 20일에 개봉했습니다. 러닝타임은 100분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으로 메타스코어는 84점, 로튼토마토는 98%로 엄청난 호평을 받고 있죠. 600만 관객을 돌파하며 기생충의 천만 질주에 제동을 건 알라딘과 맞붙게 된 토이스토리 4편은 현재 국내 개봉한 픽사 애니메이션 중에 최고의 오프닝 성적을 기록하면서 디즈니 영화가 국내 박스오피스의 1, 2위를 전부 차지하는 쌍끌이 형국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알라딘이나 토이스토리가 흥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1990년대 디즈니 르네상스 시대에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저같은 어른들의 향수를 자극하고 새로운 젊은 관객들의 취향에도 잘 맞는 시대 맞춤형 전략이 주요했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궁금증은 남습니다. 2010년 당시에 완전한 결말이라는 찬사까지 받았던 토이스토리 3편 이후 디즈니 픽사는 왜 9년 만에 4편을 만들어야 했을까요? 그 해답은 결국 영화 속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토이스토리 4편의 총평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속편이 난무하고 제브틴과 오리진이 판치는 시대에서 사실 이 작품의 4편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뭔가 프랜차이즈의 막을 내리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번 4편은 토이스토리 시리즈의 완전한 결말이죠. 앤드류 스태튼과 스테파니 폴섬의 각본에 조시 쿨리가 연출한 이번 작품은 기발하고 즐거우면서도 시각적으로 매우 풍부합니다. 24년간의 기술적 진전을 보여주는 놀라운 표현력들이 전부 담겨 있는데요. 토이스토리는 세계 최초의 풀 CG 애니메이션이었죠. 상상력을 CG로만 시각화한 대표적인 프랜차이즈였고요. 24년의 시간 동안 픽사 애니메이션은 점차 복잡하면서도 리얼해졌습니다. 거의 포토리얼리스틱에 가까운 재질에 대한 표현력이 더해진 것이죠. 아마도 1편부터 다시 보기를 하시면 그 기술적인 진전이 와닿으실 겁니다. 4편에선 대부분의 장난감들을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우디의 톰 행크스, 버즈 라이티어를 연기하는 팀 알렌의 목소리를 여전히 들을 수 있고 두 중심 캐릭터 모두 방법은 다르지만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터득합니다. 중고 골동품점으로 시퀀스가 확장되면서 이야기는 다소 어두워지게 됩니다. 우디 일행은 운명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제대로 소리를 내지 못하는 빈티지 인형인 개비개비를 만나고 키아누 리브스가 연기한 무모한 캐나다인 모터사이클 스턴트맨 장난감인 듀크 카붐도 만나게 되죠. 이 듀크 카붐이라는 캐릭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처와 사연이 있음에도 자신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포즈를 취하는데요. 이쯤에서 우선 지난 24년간의 대장정을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언제나 우디와 그 장난감 친구들이 위기에 처하면서 시작이 되었죠. 1편에서 버즈의 등장으로 앤디에게 잊혀질까봐 노심초사했던 우디가 장난감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방황하던 버즈를 다시 앤디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고생을 했고요. 2편에서는 팔이 찢어지는 바람에 앤디의 여름 캠프에 가지 못한 우디가 컬렉터의 손에 팔려갈 위기를 극복하고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고생했죠. 3편에서는 집을 떠나서 써니사이드 유치원으로 흘러들어갔던 장난감 친구들을 원래 자리인 앤디의 방으로 되돌리기 위해 구출 작전을 벌이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4편에서는 우디와 친구들의 새로운 주인이 된 보니의 최애 장난감인 포키를 잘 어르고 달래면서 다시 보니 곁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온갖 모험을 겪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1편부터 3편까지는 성장하는 아이 앤디와 장난감들 간의 유대관계를 다루고 있다면 4편은 전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토이스토리 4편의 모든 등장인물들은 큰 변화를 겪었거나 혹은 어떤 과정을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심지어 하나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죠. 우디는 앤디의 방에서 보니의 방으로 넘어가면서 벌어질 위기에 처해 있고 포키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쓰레기라고 여기면서 친구들 곁을 벗어나려 하고 개비개비는 한 곳에서 자신이 원치 않은 삶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개비개비의 주변을 상징하는 것은 먼지가 쌓여있는 그 이름도 의미심장한 세컨 찬스 골동품점이죠. 언제나 픽사는 늘 우리가 평소에 생각지도 못했던 장난감의 시점에서 겪는 아픔과 이별을 통해서 우리 삶의 소중한 것들을 돌이켜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어떤 지점에서 목적을 잃고 아직 다음 단계의 뭔가를 시작할 용기가 없는 모든 이들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리즈와 비교해보면 좀 더 감정적인 진전도 보여줍니다. 우디와 합을 이루는 보핍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인생이라는 것이 단지 누군가에 종속되어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살 수도 있다는 걸, 혹은 그래야 한다는 걸 감동적으로 보여주죠. 지난 시리즈와 4편의 공통점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늘 벌어지는 것들로부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들이 벌어지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시기가 아니죠. 하지만 이번 작품은 좀 더 입체적인 시각을 보게 해줍니다. 어쩌면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대면하게 되는 더 이상 부모와 놀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들의 성장을 바라보며 느끼는 두려움도 어느 정도 투영하고 있습니다. 로케이션상의 스케일 차이도 보이는데요.
1편에서는 우디와 버즈가 괴팍한 소년 시드의 집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엄청난 작전을 펼치죠. 2편에서는 박물관에 팔려가지 않으려고 무려 공항 활주로와 비행기에서 액션씬이 펼쳐집니다. 3편에서는 거대한 감옥과도 같았던 써니사이드 유치원과 쓰레기 소각장이 등장했었죠. 4편에서는 카니발 장소가 나오지만 사실 카니발 장소에서 딱히 뭔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카니발 장소에서 대소동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대부분 골동품점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죠. 놀라운 액션 모험 활극을 기대하셨다면 조금은 의외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4편의 장점은 굳이 3편을 능가하려는 시도를 딱히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쁘거나 슬프거나 깊은 감동의 순간들을 마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바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극장으로 향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이스토리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누가 만들었을까요? 최근에 픽사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새로운 비밀 프로젝트를 6월 20일에 공개했었는데요. 소울이라는 제목의 이 영화는 내년 이맘때 개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픽사의 신작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해답을 찾기 위해 뉴욕 한복판에서 우주의 영역으로까지 여정을 떠나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외신인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감독이 피트 닥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몬스터 주식회사, 업, 인사이드 아웃 등 픽사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손꼽히는 베스트 작품을 연출한 감독이죠. 피트 닥터가 대학을 막 졸업했을 때 애니메이션 영재란 소문이 파다해서 픽사에 픽업이 되었고, 처음으로 스토리 작가에 투입됐던 영화가 바로 토이스토리 1편이었습니다. 토이스토리 1편은요, 당시에는 대체 왜 컴퓨터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드는가 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던 영화였습니다. 때는 1995년, 사상 최초로 오로지 컴퓨터 그래픽만을 이용해서 만든 장편 영화 토이스토리는 방금 언급했던 피트 닥터를 비롯해서 니모를 찾아서, 월 2등을 연출한 앤드류 스탠튼 감독, 그리고 존 라세터 감독, 그리고 마블의 어벤져스를 연출했던 조스 웨던 감독 등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낸 작품이었죠. 네,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마블과 디즈니와 연결점이 있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픽사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가 스타워즈를 만든 루카스필름 소속의 컴퓨터 그래픽 부문 그룹을 500만 달러에 사들여서 전체 출자금 1000만 달러를 들여 만든 회사였습니다. 픽사라는 회사가 당시 할리우드에 어떤 인재들이 모여서 사고를 친 건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2006년에 디즈니가 픽사를 인수할 당시에 스티브 잡스는 당시 단일 주주로서는 디즈니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디즈니의 직계 가족들보다 많았다고 하는데요. 1986년부터 2006년까지 픽사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는 1995년에 컴퓨터 전문가들 수천 명이 참석하는 연내 컴퓨터 그래픽 컨퍼런스인 시그라프에서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키노트 프레젠테이션을 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여기서 이런 말을 했었죠. In 1995, the centenary year of the invention of the motion picture itself, we have another major milestone. 1980년대에 존 라세터 감독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요코하마의 틴토이 박물관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었던 틴토이라는 단편에서 시작되었던 토이스토리는요, 스티브 잡스의 새로운 형식의 영화에 대한 비전이 없었다면, 그리고 만약에 흥행에 실패했었다면 당시 자본금이 없어서 쩔쩔매던 스티브 잡스와 지금의 픽사가 건재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4편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디는 앤디 데이비스가 갖고 있던 빈티지 카우보이 인형인데요. 앤디의 장난감들의 리더로 활약했습니다. 우디의 생애에는 여러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극 중에서 우디는 우디스 라운드업이라는 1950년대 TV 시리즈에 등장했던 캐릭터였는데요. 앤디를 만나게 되는 것은 그로부터 40년 정도 이후죠. 그동안의 우디의 의식이나 기억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이론은요, 우디가 미개봉 상태로 어디엔가 존재했었고 앤디의 손에 들어오기까지 하이퍼 수면 상태로 있다가 앤디를 만난 그 시대에 깨어났다는 겁니다. 배우 톰 행크스는 전 시리즈에서 우디의 목소리를 맡아왔습니다. 함께 나이를 지긋하게 먹었지만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볼 때도 목소리는 어느 정도 과거와 비슷하게 들린다고 합니다. 이전작들에 등장했던 보핍은 4편에 이르러서 가장 중요한 캐릭터 중에 하나가 되었죠. 20년 만에 보핍을 연기하는 애니 포츠까지 다시 소환했고 우디의 새로운 삶의 첫 순간을 함께하는 친구이자 연인입니다. 우디와 보는 오랜 세월을 건너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지만 둘은 장난감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에 전혀 다른 철학을 갖고 있죠. 보는 바깥 세상에서 모험적인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강하고 독립적이고 삶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다른 장난감들처럼 주인이 놀아주길 기다리면서 선반에 앉아있지 않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주저없이 움직입니다. 토니 헤일이 연기한 포키라는 새로운 캐릭터는 이번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인은 유치원에 간 첫날에 버려진 플라스틱 스포크를 이용해서 포키를 만들어냅니다.
대부분의 장난감들은 장난감 회사로부터 만들어지죠. 그 장난감이 실제로 어린이로부터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프랑켄슈타인 같은 포키가 좌충우돌하고, 그런 포키에게 우디가 집중하면서 작품의 초반이 리드됩니다. 포키는 주변 환경과 삶에 대해서 배워야만 하기 때문에 우디의 곁에서 마치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상기시켜주는 많은 순간들이 보이죠. 포키의 집은 쓰레기통이고 자신의 목적은 사람들이 수프를 먹는 것을 돕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동안 포키는 실존적인 불안에 시달리는데요. 자신의 본질이 쓰레기이기 때문에 장난감이 되기를 처음엔 거부하죠. 하지만 우디가 포키와 함께하면서 포키 역시 다른 삶의 목적을 찾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은 곧 오픈하는 디즈니의 스트리밍 채널 디즈니 플러스에서 포키가 주력으로 등장하는 시리즈물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개비개비는 예쁜 인형이면서도 악역이지만 누군가에게 특별해지는 존재가 되어가죠. 복화술 인형인 벤슨의 존재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골동품점에서 다크하고 호러틱한 일면을 담당하게 됩니다. 더키와 버니는 이번 작품에서 상당수의 유머를 담당하는 신규 캐릭터들인데요. 진짜 처절하게 웃깁니다. 키건 마이클 키가 더키, 조던 필이 버니를 연기했는데요. 두 사람은 둘 다 흑인 혼혈 코미디언인데다가 코미디쇼에 출연했던 단짝 콤비죠. 이 두 사람은 키아누라는 코미디 영화에도 출연했는데요. 키아누라는 고양이의 목소리를 키아누 립스가 연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버니를 연기한 조던 필은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영화 겟아웃과 어스의 감독이기도 하죠. 토이스토리 4편은 키아누 립스가 처음으로 연기한 디즈니 영화입니다. 얼마 전 마블 영화의 중요 배역으로 선정될 거라는 소식이 들려왔었는데요. 토이스토리가 그 인연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아누 립스는 자신이 출연하는 작품에 적확하고 좋은 제안을 하는 배우이기도 하죠. 이번에 키아누가 연기한 듀크 카붐이 쉼없이 포즈를 취하는 아이디어는 키아누가 직접 픽사에 제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듀크 카붐은 픽사에서 일하는 많은 캐나다인 애니메이터들이 주로 작업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끝으로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토이스토리 4편은 2014년 11월 6일에 처음으로 제작이 발표되었었는데요. 원래 4편의 개봉일은 2017년 6월 16일이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스토리의 대부분이 폐기된 뒤에 다시 쓰인 적도 있었고, 많은 제작진들이 교체되기도 하면서 3편으로부터의 시간은 9년이나 흐르게 되었죠. 애초에 픽사는 4편을 할 계획이 없었다고 합니다. 3편은 앤디가 장난감들과 작별을 고하면서 프랜차이즈의 종착점이 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던 데다가 우디와 버즈의 이야기를 아주 완벽하게 마무리했기 때문에 존 라세터는 오랫동안 속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멈출 수 없이 제작에 돌입했고 우여곡절 끝에 9년 만에 개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디를 연기한 톰 행크스가 말하기를 디즈니의 수뇌부에서 이 영화가 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포테이토 헤드를 연기한 돈 리클스는 신장질환으로 2017년 4월 6일에 슬프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는 토이스토리 4편의 대사를 전혀 녹음하지 않았었는데요. 첫 번째 티저가 공개되었을 때 많은 팬들은 여전히 포테이토 헤드가 출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런 드라마틱한 일이 성사되는 과정에는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돈의 가족들이 픽사에 연락을 취해왔고 이미 갖고 있던 녹음 파일들을 이용해서 그를 다시 출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물어왔고요. 픽사는 그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4편의 대사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돈의 가족들에게는 참 의미 있는 일이었겠죠.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로 등장하는 세컨 찬스 앤틱 1986에 쓰여진 횟수인 86년은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법인이 만들어진 해입니다. 그동안의 토이스토리 총 4편의 영화 음악은 전부 랜디 뉴먼이 작곡했습니다. 1편부터 3편까지의 화면비는 전부 1.85대 1이었는데요. 이번 4편만 2.35대 1의 화면비를 갖고 있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여러가지 추가 장면들이 있으니까요. 바로 상영관에서 퇴장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고요. 불현듯 어디에선가 본 톰 행크스의 인터뷰가 생각이 납니다. 세상에는 나쁜 토이스토리도 불필요한 토이스토리도 없다고요. 피트 닥터 감독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끈 건 토이스토리의 새로운 기술이었지만 사람들이 작품 안에 머물고 마음을 기울였던 건 캐릭터들 때문이고 토이스토리 영화는 장난감에 대한 이야기지만 실은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이죠. 한편의 영화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감동이란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게 하고 삶을 조금씩 달라지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디와 보핍의 앞으로의 여정, 그리고 버즈의 말처럼 무한한 공간 저 너머에 있는 희망을 보여주는 진정한 마지막 작품이었다는 말을 끝으로 이번 순서를 마칠까 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케이지의 케이지였습니다.